중국산 덤핑 폭격이라 K제조업 짓밟힙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요, 이거 사실로 점점 굳어갑니다. 제가 중국산이 몰려올 때 대한민국의 제조업 엄청난 위기를 맞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최초 1년간 중국 직구 피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서 조사를 했느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최초 1년간이니까 최근 1년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3월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과도한 면세 혜택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데가 53.1%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벌써 중국산 직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엄청난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53.1%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중국산 직구가 우리 시장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직구 상품을 사서 재판매하는 데가 많아요. 뭐 당근마켓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말입니다. 40% 이상이 중국 직구의 재판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뺏기기, 짝퉁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식재산권 침해 때문에도 34.1%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국내 기업은 제품을 만들면 반드시 국내 인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절대 국내 인정 안 받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블랙 효소 만들잖아요. 당연히 국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받으면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한두 개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적잖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은 아예 인정을 안 받아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매출 감소도 15%. 그러니까 국내 인정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가 29.1%. 매출 감소가 15%. 결국 말입니다. 중국산 직구 피해가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도한 면세 혜택.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1인당 150불씩은 면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 사람이 3개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면요, 1년에 적어도 말입니다 48만 6천 불을 무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중국의 3개 직구 사이트에서 하루 150불씩 계속 매입을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 기업에만 적어도 2억을 사도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여기에다가 쉬인까지 만약에 구매를 하면 이게 6억까지도 거의 세금을 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산을 수입을 할 때 적어도 말입니다 2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직구를 하면 0원, 실제로 수입하면 25% 세금.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면세가 워낙 세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이런 피해가 앞으로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짓밟힌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지금 최악의 사태로 벌어질까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 중국산 직구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1년 사이에 134.8%, 1조 4천억 원이 3조 2,878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4년 사이로 들면요 448%가 늘어났습니다.
2조 6,878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6천억 정도 직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3조 2,878억 원에 직구를 한다는 거니까 피해가 어마무시하겠죠. 아마 이거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 피해는 장난이 아니고 더 커질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중국의 종합 쇼핑몰 앱 사이트가 장난 아니게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적자가 나면서 계속 수출에 적자가 나면서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적자가 나면서도 수출한다. 그거 덤핑이거든요. 덤핑. 제가 덤핑 폭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면 덤핑으로 당연히 판정이 나고 이것은 그렇게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테무가 미국 시장에 공략하기 위해서 고객 주문 한 건당 평균 손해액이 얼마냐? 30달러라고 합니다. 30달러. 손해를 30달러를 봐가면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수출을. 30달러. 그러면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4만 원 정도 손해를 봐가면서 한다는 뜻이고요.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 5억 5,800만 달러에서 9억 5,400만 달러까지 손실을 입는다고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봐가면서 지금 쇼핑몰 앱에 월간 이용자를 끌어모으고요. 결국 월간 이용자를 끌어모으게 되면 앞으로 그 이용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말입니다. 싼 제품을 팔지만 앞으로는요. 싼 제품을 안 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PDP TV 우리 걔들이 이야기하는 PDP는 옛날 구형이잖아요. 중국은 그거 아직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LCD도 아직도 생산하고요. 10만 원 20만 원에 50인치 TV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 안 됩니다. 우리 다 무너집니다. 초토화됩니다. 짓밟힙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OLED TV를 50인치 60인치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는 OLED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은 LCD나 PDP 옛날 기술 모델들을 가져와서 뿌리면 초토화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로도 확장될 가능성 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가 공산품에서요. 고가 첨단 제품까지 중국산이 엄청나게 밀려와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자체를 완전히 짓밟는 것은 당연하고요. 짓밟히면 뭉개지고 부서지고 없어진다는 뜻 저는 현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국산이 값싸게 쓰나미처럼 대한민국 제조업을 뒤엎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앞으로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벌써 말입니다. 통신 판매업이 2022년 대비 2023년 1년 사이에 37.3%나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통신 판매업을 하고 있잖아요. 멋진 아재 쇼핑몰을 놀리고 있잖아요. 그런 쇼핑몰들이 재작년 2022년에는 57,251개 폐업을 했는데 지금 2023년 작년에는 78,530개가 지금 폐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1년 사이에 폐업이 늘어난 것 37.3%, 21,329건이 더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통신 판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이미 자영업자 내지는 중소기업 타격이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도 타격이 갈 거예요. 대기업도 타격이 갈 겁니다. 당장 이마트만 하더라도요. 명예퇴직을 받잖아요. 롯데쇼핑 명예퇴직을 벌써 2번 받았습니다. 여기다 11번가는 명예퇴직을 몇 번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와르르 붕괴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K제조업 전체로도 확산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중소 중견기업까지 제조 쪽에서는 타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이런 불황을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적자를 봐가면서 전 세계에다 물건을 그야말로 덤핑으로 공습하는 거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연도별 수출을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1년 새에 6.2%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3조 6,045억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2023년에 3조 3,800억 달러, 2,245억 달러가 줄어서 6.2%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3년만 본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8.7%가 늘어났거든요. 무려 1조 65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2조 5,980억 달러가 3조 6,045억 달러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사이에 오히려 줄었어요. 그럼 2024년은요. 중국은 중국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발부둥은요. 전 세계 저가로 공습하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현실이 될 거고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지금 전 세계는요 두려워하고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가 1차 차이나 쇼크가 왔던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그 충격이 지금 2차 차이나 쇼크 2023년부터 그 2차 차이나 쇼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몰아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아치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미 말입니다. 선진국들도 중국이 겁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철강에다가 120% 이상 관세를 부과했고요. 유럽도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하고요. 심지어 브라질마저도 철강이나 화학 등 6개 분야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본인들이 먼저 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브라질은 중국을 좋아합니다. 중국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브라질조차도 지금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저가가 몰려와서 우리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수출 중심의 국가가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위기예요. 지금 말입니다. 여야가 좌파는 뭐 그렇지만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나누어서 그야말로 진흙밭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자는 아니고요. 진보 여야가 빨리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내줄 것은 내주고 그러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이게 좋은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마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양아치가 되면 안 되는데 남미처럼 말입니다.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은 중국의 어떤 저가 덤핑 공격이 결국 K제조업을 짓밟고 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 올렸습니다.